어제 본 날씨 저도 대충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의사가 없냐, 두개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서 뭐 지금 현실이다, 그렇게 그 두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렇게 힘드니 더군다나 수가도 낮으니 병원에서도 약간 천대받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의료진이라고 하는, 아니 저한테는 언제나 당연하지만 제가 전공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는 구강학면외과가 당연히 1번. 구강학면외과가 인기가 있냐 없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있다 없다기보다 약간 매니악한 과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치과라고 하는 곳이요, 사실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치과에도 몇 개 과가 있는지 아시나요? 피디님 아시나요? 진료과는 한 10개 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문 쪽으로, 기초치의학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과들이 존재합니다. 저처럼 구강암면외과, 구강내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방사선과, 예방치과도 있고요, 치과병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한 8에서 10개 과 정도가 치과 내에서도 진료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은 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대부분 다 모르실 거고, 저희 또한 사실 학교를 들어가서 병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과들은 그 외래 진료가 기본이라는 거죠. 구강암면외과는 이제 그런 진료도 구강암면외과 진료 일부분인데, 다른 일부분은 입원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입원이라 하면 입원 환자들 뭐 약 주고 케어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해야 되고, 야간 당직도 있고요, 응급도 있고요. 그렇다면 체력도 더 많이 요구되고, 일하는 시간도, 내가 이제 어떤 과를 이제 정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구강외과는 단연 눈에 띄죠. 뭔가 더 힘든 건 맞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정리가 되죠. 아, 이제 나랑은 안 맞는 과. 그런 거부터가 약간 인기 이런 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직 돌아야 되고요, 입원 치료 기본이죠. 네, 뭐 회진 노트 적어야 되고요, 교수님께 보고 드려야 되고요, 환자 앞에서도 혼도 나야 되고, 어쨌든 치과 내에서 구강암면외과만큼 약물에 대해서, 환자 신체에 대해서, 응급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구강암면외과보다 더 공부하는 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이건 단언합니다.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고, 그만큼 이제 자기 만족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도 저는 높아요. 그래서 그 무슨 아산병원이 아니고 딴 병원 심혈관 교수님 쓴 글이죠. 네,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저 봤어요. 네. 사람들이 어떤 의료진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당연히 있고, 뭐 응당 의무도 있고, 아니 그 이상의 뭔가 희생과 봉사를 이제 기대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의무이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건데,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응급 또는 어떤 뭐 치명적인 이런 거를 대처해주는 이런 분들, 이런 과들, 이제 이런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내가 고생하는 만큼의 뭐가 있어야 그래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되게 이제 이런 힘든 과들은 힘든 거 대비 보상? 아무데도 없잖아요. 응급실 계신 분들, 뭐 그분들은 그럼 잠은 언제 잘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쳐주면 제공해주는 의사분들, 의료진들도 그런 좋은 진료들을 해드리고 좋은 결과가 낳고 하는데, 그게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애초에 시작부터도 힘드니까 좀 기피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고, 처음에 호기롭게 뭐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분들도 현실의 벽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갈 거고,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지금 몇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마침 그때 이제 다 없었던 그런 상황이 존재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그런 거 진짜 뭐 뇌혈관 이런 분들이랑 비교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치과 내로 약간 국한을 해보자면 구강암면외과 나름 기피과일 수는 있어요. 다른 과보다 조금 더 힘들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반대급부가 뭐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뭐 누군가 인정 안 해줘도 내 스스로 아 잘하고 있어, 누군가 안 하면 나라도 해야지 라는 이제 좀, 하지만 뭐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결국 환자분들께 좋은 진료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힘들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구강암면외과 장점 너무 많아요. 힘들다 뭐하다 이런 거는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정말 다채롭고 다양한 범위에 정말 기상천외한, 아니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정말 총망라되어 있는 학문이자 진료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강암관면외과를 한 분들이라면 적어도 동료 치과의사들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응급 상황 혹은 돌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대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게 많이 막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구강암관면외과를 전공한 치과 의사로서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특수부대 나온 삼촌이 해병대 짱이다 이런 거. 아, 그런가요? 저는 특수부대 존경합니다. 사실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실제 알아보기까지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어떤 좀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던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제 의견을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이제 정답도 없고 뭐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뭐 확실한 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를 베푸는 제공해드리는 의료진들도 받는 환자나 아니 지켜보시는 여러 분들도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그런 관계자들 관련돼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고 이런 일이 바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입장에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수의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들은 좀 더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